어려서부터 원나라에서 볼모 생활을 하던 강릉대군. 원나라 황제 혜종의 뜻에 따라 왕위에 올랐지만 공민왕은 고려의 개혁을 위해 반원 정책을 펼치는데요. 하지만 이후 쉴 새 없는 외세의 침략 때문에 전쟁만 하느라 고려 개혁은 시작도 못 해보고 사랑하는 아내 노국공주마저 잃자 시리에 빠진 공민왕은 고려를 개혁할 힘조차 나지 않아 한 스님을 불러 고려를 개혁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고려를 개혁하려면 어찌해야 한다 생각하시오? 지금 고려의 가장 큰 고질병은 소수의 특권층이 너무 많은 토지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먼저 토지를 개혁해 그들의 힘을 약화시킨 후 그들을 견제할 세력 또한 길러서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오. 내 자네에게 정권을 위임할 테니 고려를 개혁해 주시오. 자, 이렇게 왕이 갑자기 생뚱맞게 중을 데려오더니 정권을 위임하겠다고 하면 대신들이 가만히 있질 않겠죠? 전하, 신돈의 어미는 노비 출신이라고 하옵니다. 본디 천한 출생이라 친인척도 없고 또한 승려라 하지만 신돈은 불교 사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자이옵니다. 그런 자를 데려와 국가대사를 맡기실 수는 없사옵니다, 전하. 그대들이 아무리 반발할지라도 내 이미 뜻을 굳혔으니 철회는 없소. 신돈의 말은 곧 내 말이니 다들 그리알도록 하시오. 이렇게 공민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막강한 권력을 얻게 된 신돈. 신돈은 그날로 머리를 기르고 대신들과 같은 관복을 입은 뒤 공민왕이 맡긴 고려 개혁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중에서 관료가 된 이 신돈이 과연 정치를 잘했을까요? 당시 고려의 문제점 중 하나는 권문세족이라는 소수의 세력이 너무 많은 땅과 힘을 가지고 있어 지나치게 권세를 부린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신돈은 먼저 자기 사람들을 등용하고 힘 있는 자들은 내치면서 권력을 분산시키는데요. 그렇게 사람 정리가 끝나자 이번엔 토지 정리를 시작하는 신돈. 신돈은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기관을 설치하는데 이 전민변정도감이 하는 일은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토지와 노비들을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원래는 양민이었는데 권문세족의 만행 때문에 강제로 노비가 된 자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양민으로 살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권문세족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 그들의 반발이 심했겠죠. 권문세족의 반대가 심할 텐데 자네가 그들의 공격을 받아 이를 그르칠까 두렵소. 저는 본디 미천하니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한편 신돈의 정책들이 하나씩 실행되자 백성들 사이에서는 신돈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하지만 신돈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뒤이어 신돈은 과거 제도를 개혁하고 성균관을 다시 설치해 권문세족에 대항할 신진 세력을 양성하는데요. 이때 양성된 신진 세력은 신진사대부라 하여 훗날 조선의 기틀을 잡는 뛰어난 인재들이 됩니다. 하지만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중심으로 배운 유학자들인데 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불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기들이 신돈 덕분에 관직에 올랐더라도 신돈이 불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굉장히 싫어했는데요. 그러던 중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자 신돈이 거만해졌던 걸까요? 주변에서 슬슬 신돈이 엇나간다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전하, 신돈이 뇌물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해 궁궐 같은 집을 지었사옵니다. 전하, 신돈이 불교 축제와 제사를 열기 위해 백성을 수탈하고 있사옵니다. 또한 그 횟수가 너무 빈번해 백성들의 고통이 말이 아니옵니다. 전하, 신돈이 여색에 빠져 부녀자를 희롱하고 겁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옵니다. 그렇게 신돈의 만행에 대한 고발이 나날이 이어지던 중 넘길 수 없는 말이 들려오는데, 전하, 신돈이 역모를 꾀하고 있사옵니다. 뭐라? 당장 신돈을 처형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도록 하여라. 이 사건에 대해선 훗날 말이 많습니다. 쓸데로 써먹은 공민왕이 높아진 신돈의 인기를 질투해 역모라는 누명을 씌워 죽인 것이다. 혹은 신돈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자초한 것이다. 뭐 진실이 무엇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돈은 처형되었고 고려의 개혁은 다시 한번 좌절되고 마는데요. 노국공주가 죽고 총기를 잃은 공민왕은 신돈마저 죽자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공민왕은 자제위라는 기관을 세우는데 원래 이 자제위는 나이가 젊고
외모가 뛰어난 자들을 뽑아서 공민왕이 그들과 함께 나라의 개혁에 대해 의논하려고 만든 기관입니다. 그런데 공민왕은 이 자제위에게 이상한 부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밤엔 좀 재미난 놀이를 해보도록 하자꾸나. 저희가 또 노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전하? 그런데 그 놀이가 무엇입니까? 내 후비들과 잠자리를 가져주게. 아무리 노국공주만 사랑했던 공민왕이라고 하지만 외간 남자에게 자기 후비들과 잠자리를 가지라고 하다니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닐까요? 후비들 중엔 자제위가 자기를 안을 경우 자결하겠다며 버티는 자들도 있고 왕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안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민왕의 후비 중에 익비라는 여인은 공민왕의 협박에 못 이겨 자제위 홍윤이라는 자와 잠자리를 가졌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덜컥 홍윤의 아이를 임신해버린 익비. 그러자 공민왕은 말 같지도 않은 명령을 내립니다. 전하, 익비가 홍윤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합니다. 그래, 역시 내 계획대로 됐구만. 그럼 대신들에겐 그 아이를 내 아이라 속여 후계자로 삼아야 하는데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선 입단속을 할 필요가 있겠구만. 이 일과 관련된 자들을 내일 모두 죽이도록 하여라. 저번 편에서 노국공주가 오래도록 임신을 하지 못했다가 힘들게 아이를 가졌는데 결국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당시 공민왕은 노국공주뿐만 아니라 다른 왕비들에게서도 후계자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여인과 잠자리를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공민왕은 자기가 문제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법하죠. 그러니 나이가 젊고 용모가 빼어난 자제위를 데려다 왕비를 임신시키려고 했던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한 왕비가 임신을 했으니 공민왕의 입장에선 이 아이가 남자일 경우 후계자로 삼고 싶었을 터. 그러려면 왕비가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는 안 될 테니 이 일을 알고 있던 관계자들을 모두 죽여버린다는 무리수를 둔 거겠죠. 그러나 공민왕이 관련자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사실을 들은 내신은 자기도 죽을까봐 잔뜩 겁을 먹고는 곧장 자제위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는데요. 뭐라, 전하께서 우리를 모두 죽이려고 하신다고.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린 전하께서 시키신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용무가 끝났다고 모두 죽이다니요. 맞는 말일세. 이대로 죽을 순 없어. 허나 방법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전하를 시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잘 생각하십시오. 내일 날이 밝으면 저희 모두 죽습니다. 그러니 전하께서 아직 주무시고 계실 때 전하를 시해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구나. 그럼 모두 채비하거라. 그렇게 자제위는 자고 있던 공민왕을 습격해 공민왕을 죽여버리고 마는데요. 그러자 곧 난리가 난 궁궐. 하지만 갑작스런 사태에 다들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만 있었는데요. 전하께서 시해당하셨습니다. 뭐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범인이 누군지 얼굴을 보지 못했느냐? 너무 어두워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당장 궁궐을 수색해 범인을 잡아오지 않고. 갑작스런 왕의 암살에 다들 어쩔 줄 몰라 방황하고 있던 찰나 이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움직인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고려 말기 악의 축이라 불리는 이이님이라는 사람입니다. 재빨리 진상을 파악한 이이님은 관련자와 그 가족을 모두 죽이더니 갑자기 공민왕이 자기에게 맡겨둔 아들이 있다며 한 남자아이를 데려오는데요. 아니, 공민왕 아들 없었다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잠깐 과거로 돌아가서 신돈이 아직 공민왕의 신하로 있던 시절 신돈은 공민왕에게 자기 여종 반야를 소개시켜 주는데요. 그런데 이 반야라는 여인이 노국공주와 너무 똑같이 생긴 겁니다. 노국공주가 죽은 뒤에도 노국공주의 초상화를 보며 대화를 하는 등 공민왕은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이 노국공주와 똑같이 생긴 여인이 나타나자 공민왕은 이 반야를 곁에 두기 시작했고 어느새 반야는 공민왕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모니노였습니다. 35년 평생 처음 아들을 얻은 공민왕은 뛸 듯이 기뻤지만 신돈의 여종이었던 반야를 후궁으로 삼기엔 영 찝찝했던지 모니노를 반야와 함께 신돈의 집에서 살게 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신돈이 반역죄로 죽게 되자 공민왕은 모니노를 데려와 자기 아들임을 밝히며 원자로 삼습니다.
허면 아이의 어머니는 누구이시옵니까? 그 있잖아. 일전에 죽은 궁녀 한씨. 그 여자의 아이네. 아니 그럼 한씨가 살아있을 때 말했어야지 이제 와서 아이가 있었다고요? 대신들도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일단 왕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토를 달 수는 없는 노릇. 그렇게 공민왕은 측근 이이님에게 모니노를 맡기며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하지만 그로부터 3년 후 1374년 공민왕이 피해당하자 이이님은 곧장 모니노를 데려와 공민왕의 후계자라며 왕위에 앉힙니다. 그렇게 고작 10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우왕. 7살 때까지는 신돈의 집에서 살다가 궁궐에 들어온 지 고작 3년 만에 10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으니 우왕은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겠죠. 그런데 이 우왕을 왕위에 올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눈치 빠른 정치의 천재 이이님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이님은 왕의 후견인으로서 고려의 정권을 쥐게 되는데